파노라마 사진은 상하악골 및 안면 구조물을 하나의 연속된 상으로 찍기 때문에 간편하고 빠르게 구강 내 전체 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그래서 치과에 내원하신 환자분들이 처음에 전반적인 검사를 할 때 치과에서 이제 많이 활용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치과에서 주로 파노라마를 통해서 어떤 것들을 진단할 수 있는지 한번 실제로 파노라마 사진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파노라마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걸로는 첫 번째로는 이제 턱관절 구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쪽에 보시는 것처럼 턱관절이 보이게 되는데요. 턱관절이 정상적인 경우에는 이처럼 이렇게 둥근 타원형의 부드러운 구조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, 이 환자분의 경우에는 처음에 오셨을 때는 이처럼 부드러운 구조를 가지셨지만 최근에 오셔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좀 불규칙한 형태의 턱관절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. 두 번째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악골 및 치조골 상태인데요. 전반적인 그 환자의 치조골 상태를 파악할 수 있고, 지금 이 경우 보면 하악 우측 같은 경우는 잔존 치아와 그리고 치조골의 양이 상당수 남아 있지만 좌측 치조골의 경우 상당 부분이 이제 소실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또한 이제 파노라마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치조 신경을 확인할 수 있는데, 이 하치조 신경이 손상될 경우 하악의 감각 이상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임플란트 식립 시에는 특히 이제 중요하게 평가되어야 되는 구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세 번째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잇몸 상태인데요. 하얀색으로 보이는 것은 이제 치조골이라고 할 수 있고, 지금 하얀색보다는 좀 더 회색으로 보이는 것, 이것이 이제 잇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잇몸은 이제 구강 내에서는 치조골이 잇몸에 덮여 있기 때문에 정확한 치조골의 상태를 확인하기 어렵지만, 파노라마 상에서 잇몸과 치조골이 분리되어 보이기 때문에 정확한 치조골의 상태를 파악하고 잇몸 질환의 진행 여부를 평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네 번째는 치아 번호인데요. 치아 번호는 4개의 면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. 기본적으로 환자분이 보시는 방향 반대로 이쪽이 오른쪽, 이쪽이 왼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. 상악 우측면이 기본적으로 10번대라고 하실 수 있고, 그 다음이 시계 방향으로 20번대, 그리고 30번대, 그리고 40번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10번대에 있는 첫 번째 중절치부터 11번이라고 부르고 있고, 11번, 12번, 13번, 14번, 15번, 16번, 17번. 이 환자분은 사랑니가 없지만 사랑니의 경우에는 18번이라고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. 다섯 번째로 확인할 수 있는 건 상악동의 구조인데요. 상악동은 코 옆에 존재하는 공기주머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지금 이 경우에 보면 우측에 있는 것이 상악동이라고 할 수 있고, 좌측과 비교했을 때 좌측은 상악동의 크기가 크지 않지만 우측은 상악동의 크기가 크고 치조골의 높이가 얇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이 환자분의 경우 향후 임플란트를 심게 된다면 상악동 거상술 등을 통해서 적정한 뼈 높이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.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파노라마로는 어디까지 진단할 수 있는지 실제 파노라마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. 치주질환은 치아를 잡고 있는 잇몸뼈의 높이를 통해서 판단할 수 있는데, 구강 내에서는 잇몸에 의해 잇몸뼈가 덮여 있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을 하기가 어렵습니다. 하지만 파노라마 상에서는 잇몸뼈와 잇몸의 높이가 분리되어 보이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고, 지금 파노라마 사진상에서 하얀색으로 보이는 것은 잇몸뼈의 높이이고 보다 연한 회색으로 보이는 것이 잇몸의 높이입니다. 이 경우 구강 내에서 확인하기에는 잇몸이 치아에 깊숙이 박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잇몸뼈가 치아를 잡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적은 부분밖에는 이제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. 결국은 심한 치주질환을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파노라마 사진을 활용하는 가장 유용한 케이스는 충치 진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. 특히 상하악, 좌후, 다수의 치아에 우식이 있는 경우 파노라마 사진 한 장으로도 우식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어서 널리 사용하고 있습니다. 이 경우 보면 앞니 부위에도 사이 충치가 여러 개 존재할 뿐만 아니라 어금니 부위에도 충치가 많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파노라마 사진 한 장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. 치아 우식은 파노라마 사진상에서 검정색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. 이 경우 인전면에 있는 사이 충치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.
충치가 있으면 치아가 아무래도 약해져 있다는 뜻이고 결국 뼈의 밀도가 낮아진 것을 의미합니다. 하얀색이 진할수록 뼈의 밀도가 높다고 볼 수 있는데 그 검정색으로 변화한 것은 결국은 치아가 약해져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여기 하얀색으로 보이는 것들은 이미 예전에 치료했던 수복물들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고요. 이렇게 회색으로 보이는 것들이 기본 치아의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파노라마 사진을 활용하는 세 번째의 경우는 치아의 맹출 여부 및 시기를 진단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유치와 영구치가 혼합되어 있는 시기의 환자의 경우에는 유치 하방으로 영구치가 잘 올라오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파노라마 사진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. 네 번째로 사랑니 및 과잉치 등의 매복 치아의 진단도 파노라마 사진을 활용하는 좋은 경우입니다. 지금 이 환자의 경우 오른쪽 왼쪽 상하에 4개의 사랑니가 매복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. 이를 통해서 하치조 신경과의 거리 등을 판단하여 사랑니 발치 계획을 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다섯 번째는 악관절 및 악골절 진단에서의 파노라마 사진 사용입니다. 본 환자의 경우 좌측의 악관절은 정상 형태를 보이지만 우측의 악관절은 불규칙한 형태로 정상이 아닌 악관절의 형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이를 통해서 악관절 질환 여부도 파노라마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. 충치는 파노라마상에서 검정색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. 지금 이 환자분의 경우 어금니와 어금니 사이에 맞닿은 부위에 있는 검정색 부위, 임전면 우식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. 또한 이쪽에서도 검정색으로 보이는 것이 사이충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. 이처럼 전반적인 우식을 진단할 때 파노라마 사진이 유용하게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하지만 크랙의 경우에는 파노라마 사진 혹은 방사선 사진상에서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. 간혹 가다가 촬영하는 방향과 크랙이 발생한 면이 일치하는 경우 크랙이 확인되기도 하지만 이것은 이제 왜곡 등에 의해서도 비슷한 양상으로 관찰이 되기 때문에 방사선 사진만을 가지고 100% 크랙을 진단하기는 어렵고 실제 임상상에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크랙을 진단하고 치료하고 있습니다. 크랙 같은 경우에는 방사선 사진상으로만은 100% 진단이 어렵기 때문에 이제 실제 임상 상황에서 구강의 평가를 통해 이제 크랙 여부를 평가해야 되는데요. 저희 병원에서는 이처럼 형광 장비를 통해서 크랙 여부를 진단할 때 이제 종합적인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치과에 내원하셔서 정밀 진단을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.